네, 안녕하세요. 멍멍이 맛입니다. 오늘은 성남 원도심 쪽에서 충격적인 매매 효과가 나와서 이 해당 내용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강남, 송파, 분당 판교와 이렇게 경계면에 접해 있으면서 강남역, 삼성역, 잠실역, 수서역, 판교 테크노밸리라는 우리나라 산업 최대 규모, 최대 퀄리티의 일자리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 아주 좋은 입지에 있는 이 성남 원도심에 그 올해 입주를 앞두고 있는 두 개의 아파트가 있는데요. 바로 이 9월에 입주하는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이랑 11월에 입주하는 이편한 세상 금빛 그랑메종이라는 두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자리에 둘러싸여 있는 이 입지 조건만으로도 사실 그 많은 분들에게 이제 좀 인기가 있는 지역으로 그 평가를 받고 있고, 또 그에 대해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적인 평가도 대단히 높았던 이 두 아파트였죠. 네, 그런데 이 두 아파트가 이 2022년 8월 현재 매매 호가 현황을 살펴봤을 때, 현재 이편한 세상 금빛 그랑메종 같은 경우에는 25평 최저 매매 호가가 7억 2천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랜더스원 같은 경우에는 25평 최저 매매 호가가 7억 9천에 나와 있습니다. 두 아파트 단지가 이제 기존에 거의 9억에서 10억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이렇게 7억대까지 크게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저는 이거 보고 약간 좀 충격이었던 게, 아무리 조합원이나 일반 분양자들이 수익 구간이 있다고 해도 굳이 이 가격까지 해서 파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물론 급한 사정, 그리고 뭐 비과세를 위해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당장 안 팔면은 자금에 문제가 생겨서 집에 빨간 딱지 붙일 수도 있게 생긴 그러신 분들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하락장이라고 만약에 이렇게 벌벌 떨면서 던지는 거면은 이 정말 제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제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작년에 진행된 1차 사전 청약 복정 1지구의 25평 추정 분양가를 예를 들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정 1지구의 위치는 일단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8호선이 이렇게 지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개통한 이 남위례역 바로 아래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요. 그리고 이 남위례역에서 8호선을 따라서 쭉 내려오게 되면은 뭐 산성역, 그리고 남한산성역, 단대오거리역, 신흥역, 수진역, 그리고 이 아래로 모란역까지 해가지고 8호선 라인이 이렇게 걸쳐져 다니는 곳이 이 바로 성남 원도심입니다. 그래서 복정 1지구 같은 경우에는 성남 원도심이랑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이 복정 1지구에서의 그 분양가를 현재 이 성남 원도심에 있는 이 아파트들하고 좀 직접적으로 대조가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사례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 작년 추정 분양가가 이제 복정 1지구 A1 공공 분양 단지의 경우 25평이 거의 6억 7천 600 정도의 이 가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중도금이자 발코니 확장비, 각종 부대 비용 같은 것들을 합치고 나면은 거의 7억대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거 다 무시하고 이 100만 원 단위 반올림해서 약 6억 8천이라는 시세를 가지고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분양가 1지구 25평의 추정 분양가 6억 8천이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전 청약에 포함된 공공택지와 공공분양 단지들은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에 의해서 통제받고 있는데요. 이 추정 분양가 6억 8천이라는 이야기는 이 정부가 정한 최소한의 건축비와 최소한의 택지비, 그리고 건설사의 최소한의 이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시행사나 건설사가 최소 규모의 마진만 보장받고 이제 소비자들에게 이제 판매를 하는 그 가격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건설 원가 같은 것들은 계속 상승을 하게 될 거잖아요. 뭐 건설 자재 가격도 이 물가의 상승분에 따라서 계속 그 상승을 할 것이고, 또 인건비 같은 것도 뭐 더 이상 줄어드는 추세는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할 수가 없죠. 이제 점점 올라갈 거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분양가 상한제에 의한 분양가도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가 가장 최소 가격으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의 최저 가격이 6억 8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는 이 이하로 더 낮은 가격으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확률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나온 이 복정 1지구의 분상제에 통제된 분양가 6억 8천이 이제 성남 원도심의 현재 최저 매매 호가로 나와 있는 이 7억 2천이랑 단순히 비교해 봤을 때 4천만 원이라는 차이가 발생되는데요. 나중에 복정 1지구 이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했을 때는 이 그랑매좀이나 하늘채보다 더 비싸질 것이다라는 가정을 한다고 해도 현재 이 시점에서 이 두 아파트가 사전청약 분양보다 더 메리트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와 차이가 나지 않는다. 예상치 못했던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본 청약 시 이 그 사전 청약 당첨자들은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일단 사전 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보다 본 청약에서 분양가가 조정될 것으로 예상은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뭐 사전 청약 그 추정 분양가랑 똑같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추정 분양가보다 아래로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이 복정 1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2022년 10월 이제 곧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때 어느 정도의 분양가가 나올지 저도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긴 합니다. 일단은 그 사전 청약자들은 이제 본 청약 때 본 그 분양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 분양 가격이 적절한지, 내가 이거를 분양받아도 될지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이외에도 이 분상제로 통제되어 있는 이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더 붙어요. 일단 복정 1지구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본 청약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이 전매 제한이라든지 거주 의무 조건이 어떻게 설정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기준에 있어서 가장 최장으로는 전매 제한은 10년, 그리고 실거주 요건 같은 경우는 최장 5년까지 이렇게 조건이 발생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그 시점, 계약한 시점 이후 10년 동안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팔거나 거래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또 이제 준공이 되고 나서 이제 입주를 시작할 때서부터 실거주 요건이 이제 5년까지 이제 붙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다른 부동산에 대한 투자 활동이 철저히 제한되는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이 성남 원도심 두 가지 단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분양권을 매수하든 아니면은 뭐 기존의 조합원 매물을 매수를 하던 간에, 이 매수를 하신 분은 매수를 한 시점서부터 전매 제한이 발생되진 않아요. 그리고 또한 이제 실제로 11월, 9월, 11월에 이제 입주를 시작하게 되면은 2년 실거주한 후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성남 원도심의 두 아파트가 자유로운 투자 활동이 가능하고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져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성남 원도심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매매호가 7억대 매매호가가 아직도 거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사실상 분상제 분양가도 거품이다라고 봐야 되고, 정부가 바가지를 씌워서 아파트를 팔아먹으려는 수작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은 동시에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런 상황에서 현재 복정 1지구 사전청약자분들께서 뛰어난 입지의 아파트를 정말 좋은 조건에 청약 당첨돼서 행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복정 1지구를 정리하고 두 단지를 매수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난 사전 청약에서 떨어졌거나 앞으로도 청약에 도무지 당첨될 확률이 없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 이 성남 원도심에 나와 있는 이 7억대 두 아파트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만약에 지금 상황을 저처럼 특이점이긴 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최저 7억 2천에 나와 있는 이 매물들을 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적극적으로 내고해가지고 많이 한번 내고를 한번 깎아보세요. 일단은 5천이나 뭐 심지어 1억 깎아주면 바로 계약금 쏘겠다고 해도 정말 팔 수 있는 그런 매도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문의를 넣어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현재로서는 이 매도자는 너무 급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이 휘둘려 있어요. 그래서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런 매도자의 좀 불안한 심리 같은 것들을 좀 잘 이용해 가지고 내가 최대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렴한 그 가격에 매수하신 다음에 이 전매 제한이라든지 실거주 조건 같은 것들, 공공분양 청약보다 약간 이렇게 좀 유리한 조건 내에서 약간 투자 활동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바닥을 잡으려고 하시는데, 저는 바닥을 잡지 말고 좋은 기회를 잡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투자 타이밍을 잡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100% 후회하지 않을 이 바닥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당장에 이제 뭐 무지성으로 매수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한 번쯤 이런 현상에 대해서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고 좀 계산기를 한번 두들려 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이제 제가 준비했던 내용이고요. 다음에도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